구독, 좋아요. 어제 새벽에 좀 잠 못 이룬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이분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김지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잠은 잘 주무셨나요? 저도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속보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요. 예. 네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의해서 재구속이 됐습니다. 분명히 지난 3월에 구속 취소로 석방이 됐는데 4개월 만에 이제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 이런 이유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건데요. 그런데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2023년이었습니다. 2023년에 이재명 그 당시 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구속 체포동의안,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될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때 분명히 보시는 것처럼 뭐라고 그랬냐면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 이미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현직 정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내란 특검이 제기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이유를 갖다가 지금 법원이 받아준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모든 권력을 다 잃은 상황인데 무슨 수로 증거인멸을 하며 거기다가 이미 내란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수사가 끝나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증거가 확보됐다는 얘기인데 뭘 증거를 인멸을 하고 증거를 없애고 도주를 하고 그런 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제 이 영장 발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당연히 기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법원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증거인멸이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 이제 총 5가지의 그 혐의에 대해서 이제 우려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한번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 말씀해주신 위증교사와 백현동 개발 특혜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 2023년 9월입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뭐 주변 사람들이 증거인멸 시도한 바는 있지만 이제 뭐 본인이 직접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예. 그리고 본인이 공인이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보인다. 그리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지 않다. 그래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마무리를 하면서 기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어제 새벽에 이제 발표된 걸 봤는데요. 이제 먼저 조은석 특검의 입장을 제가 먼저 봤습니다. 청구서가 이제 66페이지고요. 그 중에서 한 16페이지가 구속 사유를 설명하는 것인데 대부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고 있고 관계자 진술이 변하고 있어서 회유와 압박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땐 뒷부분 그 관계자 진술이 김성훈 전 경호실 비서실장을 말하는 거겠죠? 차장이요. 예. 관계자 진술이 변하고 있어서 회유 압박 가능성이 크다 이 점을 좀 크게 고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냥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기소된 사건이 있고 또 증거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도 맞는데요. 그게 이제 법리적으로 이제 풀어보면 형사소송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208조에 보면 재구속의 제한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124일 만에 재구속됐다고 난리를 피우면서 좋아하는 진보 언론들이 있고 좌파 언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간과하고 있는 것이요. 분명히 형사소송법에는 재구속 제한 규정이 있거든요. 물론 이게 기소가 될 경우에는 327조 3호에 의해서는 당연히 공소기각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 기소가 전이니까 기소되기 전 상황만 고려한다면 재구속 제한이라는 규정에 따라서 이것은 구속하면 안 되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인단이 수차례 말씀을 이제 했었죠. 그리고 대통령 본인께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이게 단순히 증거인멸이 우려가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이미 한번 기소가 됐고 지금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공소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으려고 재구속 제한 규정이라든가 공소기각의 판결 규정을 따로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재구속 제한 규정을 위반해서 구속을 하면 그 구속은 위법하겠죠. 그 위법한 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모든 수사, 거기서 체증된 증거는 이제 위법수직 증거입니다. 그래서 위법수직 증거는 아시겠지만 그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증거가 지금 이미 제출이 돼서 수사가 완료가 됐고 재판이 지금 맞습니다.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구속 사유도 없지만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게 없지 않습니까?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208조 재구속의 제한 규정을 위반해서 구속을 했다면 그건 당연히 위법한 구속입니다. 아시겠지만 형사 절차는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에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구속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번 그 구속이 위법해서 취소해서 풀어졌을 경우는 재구속하지 말라는 제한 규정이 있어요. 제한이라고 타이틀은 되어 있지만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위법한 구속이 명백하고요. 특검이 지금 실수를 하는 겁니다. 잡아 넣으니까 좋아하지만 위법한 구속이라고 인정되는 순간 뒤에는 증거는 다 밀리는 거예요. 그걸 큰 그림을 못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먼저 그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발부된 사유를 좀 봤습니다. 계엄 선포문을 허위 작성해서 폐기했다. 이것도 지금 폐기의 주체가 누구냐? 폐기를 한 것이 맞냐? 이게 지금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재구속 제한에도 물론 이게 만약 기소가 되면 재구속 제한도 당연히 걸리겠지만은 공소기각 판결 맞을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공소가 제기됐을 때는 공소기각 판결하라고 돼 있거든요. 두 번째 비화풍 기록 삭제 지시가 있는데. 비화폰이라는 게 뭡니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시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규명이 안 되고 있고요. 외신 공보 관련 허위 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12월 3일에 계엄 선포하고 나서 바로 2시간 만에 해제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이제 외신에 보도할 내용에 대해서 부탁하는 얘기를 이제 해외 공보 담당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도가 됐죠. 근데 이게 외신 공보 관련 왜 이게 허위 지시라고 하는지 무엇에 따라서 허위 지시라고 받는지 의문이고요. 국무회의 심의방해든 직권남용이라는데 이건 직권남용 죄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국무회의라는 거는 이게 내각제에서 국무회의와 대통령제에서 국무회의가 다르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결 기구가 아니라 심의하는 기구. 의견을 들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직권남용이라고요? 무슨 직권남용? 이게 왜 직권남용이 되는지 직권남용 법리 아시잖아요. 왜 직권남용이 되는지 설명 못 할 겁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라는데 이것도 아시겠지만 대통령은 경호처에 개별적인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경호처가 체포영장을 당연히 그 경호하는 구역 내에선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고 거부한 건 맞죠. 근데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 구속되셨을 때도 이 경호처 지원이랑 그다음에 공수처, 그다음에 경찰들이 대치하는 게 싫으니까 내가 나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속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5가지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및 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외신 공보 관련 허위 지시, 국무회의 심의방해 등 직권남용, 체포영장 등 집행방해 관련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이나 허위 공모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것이 특검의 지금 주장인데 또 두 번째는 관계자 진술이 변화가 있어서 회유 압박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증거인멸 사유에 법조인은 제가 볼 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해당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6시간 가까이 심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5시, 그러니까 새벽 2시니까 5시겠죠. 6시간 40분 정도 됐다고 그렇죠. 그렇군요. 6시간 40분. 그다음에 9시에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새벽 2시에 이제 발부가 됐기 때문에 5시간 정도 숙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이제 올해 3월에 BHC 그 회장인가요? 그리고 그 가깝게는 4월에 대진현 그 학생들이 영장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증거인멸에 염려가 없고 도저히 우려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고요. 재구속의 제한이라는 규정을 분명히 알 텐데 재구속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걸 분명히 변호인단에서 어필했을 겁니다. 이게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을 텐데 이런 부분에 간과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보수 그 법조인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두고 온몸이 벗겨져서 저작거리에서 조롱을 당하는 것이다. 사법부의 방망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큼은 칼이 되고 있다. 이게 법조인들이 한 이야기거든요. 이런 얘기를 좀 새겨 들어서 사법부가 지금 정치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안팎에서 많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부르짖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게 되면 누가 우리나라 사법부가 정치화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얼마 동안 구속돼 계시는 건가요? 이제 최장 6개월인데요. 아마 그 전에 사전에 뭐 보석이든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재구속 제한에 반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빨리 풀어야 그 이후에는 구속 위법이 풀어지잖아요. 그리고 위법하지 않은 구속, 이렇게 다시 말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수사에서 체증된 증거만 유죄 증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어필하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석방을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씻을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